예, 일본이 촉발한 한일 간 경제 전쟁이 40여일째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몰 역사적 행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기업 인사라든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문제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 오늘에 다시 묻는 친일이란 무엇인가? 친일 인명사전 편찬실장을 지낸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을 모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걸 계기로 예. 과거사 문제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최근에 또 여러 망발 이어지고 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신 만큼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아베 정권의 이제 경제 도발을 보면서 예, 사실 그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청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를 쭉 다뤄왔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 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일부 시민들까지도 왜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서 예. 분란을 일으키느냐. 묻어버리지. 예. 이게 실제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예. 과거사 문제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진보적인 인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예. 굳이 그 과거 문제를 들춰놓을 필요가 있느냐. 예.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예. 또 이제 항의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은 예. 과거사 문제가 예.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고 예.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일깨워진 예.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청사를 제대로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 문제가 다시 또 끌려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앞으로도 제대로 청산하지 그럼요. 않으면 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그 청산하지 못한 예. 이런 과거사 문제,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는 항상 우리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예.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 이런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은 굉장히 슬기롭고 그렇습니다. 성숙하잖아요. 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본 문제 있는 물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 노노 재팬 이런 운동도 벌이고 여행도 가지 않고 이런 움직임은 참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현상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 일부에서는 이 감정에 치우친 일시적인 현상이다. 예. 이렇게도 이제 그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예.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왜곡이라든지 수많은 역사 도발한 것은 우리 국민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동안에 그 아베 정권의 그 극우적인 사관을 가진 아베 정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역사 문제와는 달리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관계는 계속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인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투트랙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했었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또 그럼요. 현안이나 미래는 미래대로. 많은 그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정권의 이른바 경제 도발은 사실은 역사 문제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경제 문제에 바로 쪽으로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고 또 단호한 대처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애국의 차원을 넘어서 이건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매운동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그
최근에 친일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도 혹은 우리 많이 쓰는 SNS, 페이스북 이런 데서도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일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리고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을 하셨으니까, 그 작업을 주도하셨으니까 당시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고 그렇지 않은 이 친일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회 친일 이 문제는 사실 해방 직후에 해결됐어야 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다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불거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2000년대 들어와서 갑자기 친일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걸 정치적인 음모다, 정략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동안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자체가 친일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일 청산 문제, 특히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떻게 선정 기준을 잡을 것인가, 수록 기준이 뭔가. 사실은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2001년에 이른바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에 친일 인명사전을 편찬했는데, 물론 편찬위원회가 꾸려지기 거의 전에 한 9년, 10년 정도 그렇습니다. 작업이었네요. 근데 자료 수집은 그 전에도 연구소가 이제 91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 150여 분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집필위원들, 편찬위원들을 모시고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선정 기준이었었는데 일단은 크게 1905년 전후로 해서 1945년까지 이른바 국권 침탈, 일제 식민 통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총론격으로 친일 인명사전의 수록 대상자로 삼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제에 적극 부역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하나는 뭐 매국을 했다든지 독립운동을 탄압해도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른바 적어도 매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친일 부역자들, 그 중에서도 상층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만큼 우리 당시 사회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하는 게 법적 청산이 목적이 아닌 역사적 청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반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친일 인명사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회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우리가 다루자. 그러니까 면장이니 이장이니 어떤 사람들은 그 친일 인명사전에 4,389명이 수록됐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다. 40여 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 5천 명도 안 되느냐. 뭐 이런 불만 섞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당시에 숨만 쉬고 살았던 사람들 다 친일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격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원회를 이제 쭉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 점은 분명히 하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건 반드시 정리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적어도 도덕적, 사회적 책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록 대상자로 하자. 그리고 이제 크게는 행위, 개인적인 행위와 그다음에 지위와 역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군수만 했는데 무슨 친일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시에 그 가졌던 지위와 역할이 그것이 친일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자체가 바로 친일이라고 본 거죠.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독립운동에 관련한 사람들은 물론 제외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하에서 만들고 또 각 한 25개의 분야마다 새로운 세부적인 선정 기준을 우리가 수립해서 그 선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역사적 청산 뭐 예. 이런 의미를 그렇습니다. 가졌다면 예, 예. 최근에 네. 정말 저 사람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네. 언행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닥 주목하고 싶지도 않지만 아베 총리한테 자기가 뭐라고 사과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아베 총리가 대인배다. 뺨을 네. 때리지 않아서 이딴 식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친일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쓸만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 친일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 한국 사회 해방 이후에 네. 이 친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상당히 엄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엄중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작에 청산돼야 될 이런 사람들이 청산되지 못하고 예. 또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까지도 이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계속 누려왔다는 얘기죠. 예. 반성 없이. 이러한 문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그 전에는 뭐 친일한 얘기를 감히 꺼내지도 못했고 반민특위가 와야 된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선악의 기준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선과 악의 기준.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예. 그 후손들까지도 연자제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건 분명히 밝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려스럽고 다만 후손들까지 연자제는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 인식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한 친일의 근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독립운동가로 둔갑하고 기념사업을 하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비판도 하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기 할아버지가 뭐 했는지는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연자제 적용하면서 친일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친일의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새롭게 불거진 불거진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 친일 인명사전 편찬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일 세력의 영향력이 강고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건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 지배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제대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친일 청산 문제도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진행돼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친일이라는 단어를 좀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분위기가 이런데 일본을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당신 친일파냐 뭐 일본 물건 쓴 난 친일파냐 이런 식의 것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가령 이제 불매운동 이런 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단지 동참하지 않는 이유로 해서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이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친일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런 문제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이른바 창씨개명을 강요를 합니다. 창씨개명을 한 것만 가지고 친일파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아니거든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 이런 뭐 불명령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지나치게 친일파로 매도한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흘 뒤면 74번째인가요? 광복절인데 이번 광복절은 좀 평소와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일본의 몰 역사적인 행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참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강제징용 문제도 연구소가 좀 다루고 있는데 이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아베 정권이 집권하는 한 아마 이 강제징용 문제는 거의 양보를 안 할 겁니다. 예. 그 극우적인 사과는 극우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도 강제징용 문제를 일본 시민사회와 꾸준하게 운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본 시민사회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아베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우리 대내적으로 사실은 지금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 도발의 본질은 무엇이고 아베 정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 과거사 문제 1965년 이른바 한일협정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진 않든 간에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는 그런 인식.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사실은 이 과거사 역사 문제는 이건 단순하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정략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문제인데 단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저 사람과 반대쪽에 있는 아베는 우리 편이다. 이런 식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친일 인명사전 나온 지 이제 10년째인데 후속 작업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은 4,389명을 수록했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그 당시 우리가 사전 편찬할 당시에 근거 자료를만 가지고 수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명히 친일 혐의는 있는데 근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수록하지 못한 그런 인물도 상당히 많고 또 10여 년이 지나면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상당 들어가야 될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중복판이라는 것은 너무 큰 작업이기 때문에 당장 못하지만 올해 이제 그 친일 인명사전 10주년 이런 걸 기해서 그동안 확보된 추가 명단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공개할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보판을 정식으로 내는 건 조금 이후의 그렇죠. 그러니까 명단은 이제 공개를 하고 사전 작업 개정 증보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 같은 게 들기 때문에 일단 추가 명단을 공개하는 이런 것도 많은 또 분들이 또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보니까 이 두툼한 책자 여러 권 말고도 이 디지털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앱이 있었던가요? 앱 친일 인명사전이 있습니다. 앱 친일 인명사전이 있었죠. 그동안 한동안 안 봤었는데 이렇게 다시 아베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아베가 저희 연구소를 바쁘게 합니다. 열전 친일파 출간 계획도 제가 어렴풋이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일 인명사전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좀 대중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올해 10주년을 기해서 기획 중에 있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베가 우리 연구소와 처장님을 너무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빠도 기쁘게 일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